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관객분들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을 하시면 선착순 3분 정도에게 저희 안테나샵에서 나온 볼펜과 그다음에 생각과자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질문 있으면 빨리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피아노 아이 만드신 이현미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팬들 감독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피아노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재미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가끔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데 피아노에 관련된 그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 보통 어린 아이일 때 많이 이제 하는 상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 혹시 감독님이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오신 건지 어떻게 착안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피아노를 정말 칠 줄만 아는데 피아노가 싫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건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싫어졌을 때 그렸던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되게 막 해도 안 되고 그랬던 시절에 정말 헛구역질도 나오고 그림이 나를 먹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감상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은 너무 거부감, 진짜 보는 사람 헛구역질 들 정도로 그런 거부감 대신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장면이 연출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쨌든 그 회사 자체도 피아노로 계속 이제 이어지고 막 그러니까 되게 그 피아노 소리도 같이 하면서 뭐 감정도 같이 이제 막 왔다 갔다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재밌는 연출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팡트 만드신 양신혜 감독님도 오셨는데요. 그 팡트 배우분들 다 4분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3분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서 저기 앞에 분홍색 모자 쓰신 분 질문 있으십니다. 양진열 감독님, 정지훈 감독님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양진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 두 분 다 남자 감독님이신데 여성의 어떤 심리를 잘 묘사하셔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양진열 감독님 팡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찬미가 어떻게 보면 은수를 마지막에 찌르면서 이야기가 한번 변곡되는 느낌이 있는데 왜 찬미한테 어떤 역할을 주고 싶으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끝내 보셨는지 어떤 의도 같은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지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회상씬 같은 경우에 몇 장면이 아예 포커스가 어디에도 맞아있지 않는 듯한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두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여고생 연기하셨던 여배우 두 분의. 네. 안녕하세요. 팡트 연출한 양진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감독님도 한 두 발짝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너무 스크린에 붙어 계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 참여에 대한 거는 찬미가 왜 찌르냐 그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주인공인 은수에게 되게 집중되어 있는 영화인데 주인공 은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수는 이렇게 보면 자기의 과거가 아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자기는 찬미의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었는데 은수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거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찌른 건데 표면적으로는 또 보면 은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한테 질렸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환상 부분에
영화의 포커스 말씀하셨는데 현상뿐만 아니라 이 영화 전체적으로 포커스는 인물들에게 저희 윤성 정민 주인공에게만 맞췄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둘의 과거를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전적으로 이 둘에게만 집중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둘만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외의 인물들은, 특히 남자는 다 포커스 아웃을 시키려고 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좀 남자 배우분들한테 욕도 먹고 했는데 제 의도는 그랬습니다. 나이는 두 분 다 91년생.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그 뒤에 뒷줄에 계신 여성분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각본을 쓰신 분하고 감독님하고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신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면 좀 궁금해서. 네, 이게 각 1고가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 분이 이제 좀 워낙 좀 스케일이 단편치고는 좀 크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시기도 좀 했고, 그래서 저한테 먼저 부탁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고등학생 장면은 없고 다 현재 레즈비언 지금 어른들의 얘기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발칙하고 여고생들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각색을 조금 오래 했어요. 좀 단편치고 한 6개월 이상 했고 한 10호까지 내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용시에 등장하셨던 안진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혜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갈등과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마지막쯤에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짐작은 가긴 하는데, 황급히 이제 머리 현판 곳으로 와서 물을 먹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연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보실 때와 이제 연기하셨을 때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계신지 배우님의 머릿속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장님께 말을 하는 장면을요 2가지 버전으로 찍었어요. 대본에는 어떤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대사가 있는 버전을 찍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걸 찍었는데, 그래서 그 물 마시는 장면까지를 계속 다 잘라서 썼지만 롱으로 갔거든요. 계속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찍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데.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질문장 아직 없으시면 저도 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말씀드렸고, 저희 유일한 남자 배우님 여기 나철 배우님 제이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여자들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사 중에도 은수의 대사가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여자애들 민감한데 여기 있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물론 영화에 등장하실 때는 되게 아진이의 어떤 게 이제 아진이한테 몰입해서 그런 역할로 나오지만 시나리오 전체를 이제 파악하시고 할 때는 그 여성들의 미묘한 심리와 막 갈등과 경쟁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해하시기 어떠셨는지 그런 것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은 한참 보시는데요. 나와요? 예. 둘이 신경전을 벌이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의식하고 이제 은수가 훈련을 하러 왔는데 지금 아진이를 챙겨서 은수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요.
정말 연애를 했었고 좋았던 관계였던 건 맞는데 전 여자친구였던 동지가 이제 정말 국가대표가 돼서 나를 떠나갔던 거고 재활 차원에서 와서 같은 훈련장에 있었던 거지 뭐 어떤 것들을 부추기거나 뭐 그런 의도에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몰입을 잘하셔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셨으면 더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관객석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판트 감독님한테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펜싱이라는 소재가 사실 뭐 시각적으로도 뭐 첫 장면도 이렇게 그랬고 그 아진과 은수의 그 하셨던 먼저 예. 은수 역할 은수 하셨던 박주입니다. 굳이 또 미안하셔가지고 뭐 저희 작년 9월에 찍었던 영화였고 지금 1년이 넘게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다시 본 거라 사실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외적으로도 너무 달라지고 해서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관객분들한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얘기해야 되나? 영화에서는 되게 좀 사이가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같이 펜싱 저 중학교 펜싱 선수들이랑 같이 하면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친했었고 근데 정말 사실은 너무 즐겁게 찍었었는데 네. 영화는 너무 건조하고 그렇죠? 네, 즐겁게 찍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걸 이야기해 주셔서 실제 두 분의 관계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박세현 배우님. 저는 아진 역할 맡은 박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품을 많이 해보진 못했었는데 하면서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이렇게 영화 속에서와는 다르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해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사랑하는 감정이 두 쪽에 다 있는 또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제가 정한 부분은 윤성은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정민은 양성애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계속 캐릭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가 결혼하는 게 단순 소모품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있지만 진짜 이 윤성과의 어렸을 적 그 소망을 그 본능을 꼭 해소하고 싶은 마음까지 닿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관객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실 때는 물론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관객분들에게 맡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님 나름대로 생각하셨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둘의 어떤 계획이 성립을 하려면 윤성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뭐 영화를 만드셨는지.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하고 좀 윤리적으로 어긋날 수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영화이기도 하고 전 영화적인 좀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결혼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마저 그렇게 다 안 된다고 해버리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고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 계속 뉴스를 보다가 왔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선 되게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거 이렇게 소망 충족 뭐 그런 것들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은 여러 가지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게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면서.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이용실 배우님께 그 중간에 그 코트 진실이 밝혀지고
담배 피는 장면 있잖아요. 그 노래방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서 그 전에 약간 계속 참아왔던 주인공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기할 때 뭔가 다르게 포인트를 준 점이 있었는지, 그거랑 상트에서 그 주인공이 되게 저는 냉소적인 느낌으로 느껴졌는데 좀 표현을 안 하는 느낌인데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주인공 내면이 보여지는 그런 거를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미용실에서 그 장면이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되게 중간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날과 둘째 날의 어떤 외적으로 의상이나 화장도 조금 다르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 지혜라는 역할을 보면서 너무 그냥 제가 지금 26인데 요 나이쯤 사회에 조금씩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무엇을 선택을 해 나가느냐인 것 같은데, 지혜가 그때 그 나가서 담배 피면서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오해였던 아니었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지혜는 그렇게 선택을 해가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날과 후 그 다음 날의 변화의 가운데 있는 씬이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씬이었습니다. 네. 빵뜨란 영화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은수라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객들이 좀 그래도 은수를 좀 이해하고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은 영화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나 외부 사람들이나 심지어 예를 들면 그 촬영한 공간이나 뭐 촬영 방식이나 그게 모든 게 은수를 뭔가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그런 기조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 관객들이 은수를 좀 봐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설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긴 한데 저도 이제 그 두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비슷한 장면이 팡때도 나오잖아요. 네, 지혜 씨, 그러니까 그 이제 지혜가 시장님한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 같은 장면이, 그 은수가 그 제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밤에 택시 타고 가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기도 한데, 그 박주희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캐릭터, 그런 것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좀 몰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배우, 그러니까 어느 어떤 집단에 관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네, 그런 게 어떠셨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이거 그쵸? 그 장면이 네.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에 이제 몰입하시는 것은 되게 잘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촬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저희가 이게 되게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서 사실 시나리오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나리오는 감정이 되게 간단하게 대사만, 정말 대사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어떤 서브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아서, 저희 촬영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한 씬 한 씬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첫 씬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하고,
어떤 대사가 있으면 더 좋을까? 뭘 빼면 더 나올까?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잡아갔고, 그리고 또 리허설 테스트 촬영처럼 또 한 번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할 때는 어렵지 않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란 배우님도 지금 보니까 되게 눈빛이 너무 막 착하시고 초롱초롱하신데 사실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막 무섭게 치고 오는 후배의 그런 매섭다기보다 이렇게 뭐랄까 그런 이제 무서울 것 없는 그런 눈빛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잘 그 연기하실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아니면 잘 몰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맹할 정도로. 그래서 저를 최종까지 고민하셨다고. 근데 언니랑 이렇게 닮아서 마지막에 고민했다고 했는데 연습할 때도 그래서 저보고 이제 못돼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아까 언니가 했던 말처럼 얘기를 많이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그냥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얘기했던 거 토대로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그 마지막으로 짧게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 앞으로 계획이나 영화를 또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또 얘기해 주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고 계속 시나리오 열심히 쓰겠습니다. 저도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상영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1년을 한 번 다 돌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온 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거의 막바지긴 한데 도깨비 후속으로 나오는 내일 그대와라는 작품 찍고 있으니까요. 2월에 방영하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 다음은 이제 장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영화 이렇게 찍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정기 작품이었고 지금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SNS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지켜준 관객